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법을 통해서 보조금 투자액 4% 이하 깎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 약속을 했죠. 10%는 근데 과도하대. 이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아니, 약속을 했잖아. 그럼 약속을 한 만큼 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미국 상원세출위원회가 10% 너무 과도해. 우리가 줄 능력 없어. 그러니까 니들 4%만 받아.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51조 때려 부었습니다. 그리고 6조 5천억 보조금 받기로 손가락 굳게 걸고 약속했어요.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5조 3천억 투입했습니다. 6,300억 받기로 약속했어. 근데 안 주겠대. 삼성 SK 보조금 싹둑 깎겠대. 10%에서 4% 줄어버리면 이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금 탄할 빵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조 단위 손실 유력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재통보하는 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굉장히 멀어버리는 교역국의 어떤 신뢰를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환율 관찰국 재지정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휘청거리는 그런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환율 뭐 통상협상서 압박 수단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다는 그런 키워드가 등장할 정도로 이제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그 불이 옮겨붙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 환율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어떤 역할, 이 조정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니들 국민연금 운영해가지고 달러 가치 낮추게 하는 그런 의도적인 조작하지 마라. 아니 이게 의도적 조작 아니잖아. 자국민의 자본 가지고 이 국가의 자산 건전성을 지금 조종하는 그런 어떤 추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게 환율 관찰 대상국까지는 별다른 어떤 임팩트가 없어. 근데 이게 조작 대상국으로 딱 찍히게 되면 직접 경제 제재까지 가해집니다. 관세 때리겠다라는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면 와 이것도 답이 없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타국의 연기금 운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 이거 조금 심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의 개입이 굉장히 좀 거칠어졌다, 터프해졌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순이익이 뭐 5%뭐 그것마저도 좀 휘청거린다는 그런 소식까지도 들려져 오고 있고 스마트폰 이제 반도체 관세가 25% 이제 때려지게 되면 스마트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는데 차라리 뭐 현지에 공장을 짓느니 관세 25% 그대로 때려 맞겠다. 이게 더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미국 내 제조를 택하는 경우에 훨씬 더 무슨 비용? 제조 비용을 또 부대 비용을 더 치러야 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커졌고요. 애플만 해도 뭐 최소 25% 관세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인도, 브라질 곳곳에 있는 공장들 다 긁어 모아서 생산 공정을 미국에서 다시 스타트한다 하더라도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차라리 관세를 맞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뭐 그동안 잘 달렸잖아요. 33년 신화,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꺾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D램 점유율이 36.9%, 삼성전자 34.4%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 조건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SK 파운드리 손자 회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1분기 620억에 달하는 손실까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지는 그런 쎄한 느낌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외환 보유액 이렇게 수출 기조가 좋지 않게 되니까 달러가 우리나라 안에서 좀 착륙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그냥 이륙해버리니까 4,046억 달러 5년 내 최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 10위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 이렇게 조금씩 까먹게 된다면 지금 수출 기조도 안 좋아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이 밀고 들어오는 이 통상 교육 조건 자체도 굉장히 한국으로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에 와 있게 되니까 보유액조차도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말 외환 보유액을 살펴보면 0.7억 달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수출 기조가 안 좋아진다는 건 결국 국내 총생산 지표도 GDP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고스란히 나오잖아 지금 지표가 0.2% 지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당연히 외환보유액 달러 줄 수밖에 없고 뭐
이모저모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뭐 달러의 어떤 가치와 원화의 가치를 좀 비등비등하게 가져가려 해도 미국이 현미경 딱 끼고 들여다보겠다. 환율 관찰 대상국. 이게 또 더 악화가 돼서 조작 대상국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거 제재 대상까지 되니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인데 이 위기를 조금 더 우회해서 잘 틀어서 뭔가 극적 타결점을 뭐 확보하게 된다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수출 기조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고스란히 아파트 거래량에 녹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3월 달에 10,000건 찍었는데 4월 달에 5,000건. 그리고 6월 달에 16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훅 줄어들고 있고 강남 3구는 이상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똘똘한 한 채의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는 얘기인데 강남 이외의 비강남권 그리고 수도권, 지방 아파트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좀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건 가격 자체가 워낙에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신축 분양가 보고 놀라 자빠질 정도로 비강남권은 이제 20평대도 10억이 훌쩍 넘어가요. 그리고 84 국민평형이라고 그러자.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거기다 국민을 집어넣어? 아니 30평대가 15억, 20억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국민평형이 되냐고. 서민들이 뭔가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분양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요. 이재명 정부 첫 퇴직값이 서울 상승과 전국 보합 양극화 전망으로 나왔는데 확실히 이 공급의 어떤 본물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집값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 공공임대, 임대 아파트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죠. 왜? 지금 전세대출도 고민이고 전세대출 이후에 금리도 고민이고 전세 살아봤자 전세 사기 때문에 또 공포감 몰려오죠. 피로감 엄청나게 쌓입니다. 집주인과의 관계, 또 뭐 계약갱신권에서 4년간 뭐 눌러 앉아 있었어도 늘 언제나 이사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장기간 내가 안전망을 딱 걸어놓고 임대시장에 있게 되면 뭔가 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더욱더 넓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간임대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6만 가구 딸랑했잖아. 지금 민간임대 주택 공급 현황을 봐도 이건 완전히 스키 슬로프입니다. 쫙쫙 타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대시장이 불안해져 왔던 거고 새 정부에서는 공급 늘리고 공공임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공임대 부분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민간 전세나 월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죄다 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는 너무 부담스러워. 목돈 필요하니까. 그 목돈 끌고 오기 위해서 대출 받아야 되니까. 금리 다 감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세 월세가 가속화되는데 또 월세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 그 수요 때문에 가격이 또 쭉쭉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게 주거 비용이 상당 부분 뭐 절반 이상을 감당해야 될 그런 극악의 상황까지도 지금 몰려오고 있고요. 하남 교산에서 첫 민간 참여 공공임대 나온다고 하잖아요. 1,1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이런 공공임대가 굉장히 많이 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요지에 그리고 서울 인접한 경기권, 교통환경이 좋은 곳들, 뭐 이런 곳들에서 좀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다음 주에 분양하는 2억 8천에서 9천 하는 공공분양 16채가 다시 추가 공급되는데요. 여기도 한번 잘 들여다 보시고요. 실수요. 그러니까 내가 전월세 사는 거 지긋지긋해. 이제 내 집 좀 그래도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내 집 좀 마련해 되겠다라는 어떤 수요를 가진 분들이라면 여기 좀 그래도 필터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5구제곱인데 16채 공급이 됩니다. 양주 회천 A24블록. 계약금이 굉장히 저렴한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주택 가격 자체가 지금 2억 8천에서 9천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굉장히 저렴하죠. A24블럭은 이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계역을 끼고 있는데 GTX-C가 개통이 되면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분양가 부분에서 2억 8천 9천은 좀 만나보기 힘든 분양가니까 여기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요새 공공분양 잘 양질로 뽑아져 나오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민간 이 분양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평면 구성도나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공간 이 구성도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다음 주 6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접수를 받으니까 그래도 내가 실수요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면 2억 8, 9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려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서울의 가장 상급지, 최상급지에서 분양하는 롯데캐슬. 분양이 아니죠. 무순위 집주부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여기 청담 르엘, 롯데캐슬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15건의 청약 문제 때문에 다시 무순위 집주부로 대거 풀릴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여기 1261세대, 뭐 엄청나게 큰 대단지고 강남구 청담동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뭐 거의 드물었었는데 청담동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입주 시기는 2025년 11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소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서울의 롯데캐슬, 그것도 롯데캐슬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박 터질 수밖에 없겠다. 여기 분양가가 5구제곱이 17억에서 18억. 와, 어마무시하다. 84제곱이 20억 넘어가요. 아니, 이렇게 물량 나오면 뭐하냐고. 내가 전혀 뭐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 아니 17억, 18억에 누구 집 개 이름이야? 20억이 넘어가네, 84제곱은. 근데 여기가 웃긴 게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84제곱이 23억, 24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매매가가 52억을 하네. 2배 이상 더 올랐어. 그러니까 20평대로 따지면 17억, 18억에 나왔으니까 지금 20평대는 아직 거래가는 없습니다만 한 30억 훌쩍 넘어간다고 봐야죠. 충분히 뭐 반값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전세보증금 활용도도 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서울 신축이니까. 또 입지도 뭐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청담역 끼고 있는 뭐 강남구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롯데캐슬 하면 사람들이 선호도가 쭉 하고 높아지지 않습니까? 서울 롯데캐슬. 그리고 롯데캐슬의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5채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면 굉장히 엄청난 무주택자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5월부터 유주택자는 무순위 집주에 청약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아직 법안이 이게 확실하게 선을 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유주택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잘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무순위 집주부로 나오게 된다면 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뭐 액면가로 보자면 20억대 아파트를 내가 무슨 수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뭐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워낙에 단가가 이게 분양 이후에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 갭을 좀 메꿀 수 있는 전세보증금 확보도 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좀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 공급의 이 물량들이 본물 터지듯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 올려 있었던 집값들이 좀 조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요. 또 양극화 방향으로 뭐 높아지는 강남 상구 집값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비강남권은 그런 대로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이 변수 지금 뭐 교육 컨디션이 굉장히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10% 보조금 주겠다는 때는 뭐 언제고 또 4%로 후쑥 내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적으로 연일 바뀌게 되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업황이 지금 갈수록 악화가 되는 상황에서 교육 조건조차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상당히 지금 뭐 한국의 수출 기조가 뭐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무튼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 첩첩산중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게 된다면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고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도 좀 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너무 대출을 많이 풀었고 집값이 그냥 뭐 엄청나게 뛰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으니까 확실한 어떤 이 정책적 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뭔가 무주택자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